여러분 안녕하세요. 시 그리는 창가 사르비아입니다. 12월이 되면 세계 곳곳에서는 크리스마스 시즌이 시작됩니다.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음식과 선물을 나누고 소중한 만남과 추억을 만들어가는 때가 시작되는 것이죠. 아름답게 반짝이는 크리스마스 트리와 장식들, 흥겨운 캐롤, 케이크와 선물들로 북적이는 가게와 거리, 3355 모여 훈훈한 시간을 보내는 친구와 연인, 그리고 가족들. 이제는 우리에게도 익숙해진 크리스마스의 풍경입니다. 서양에서의 크리스마스는 오랜 전통이면서 긴 휴가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도 크리스마스 때만큼은 가족이나 사랑하는 이를 만나기 위해 장거리 이동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계절적으로도 크리스마스는 추운 겨울, 한 해의 마지막에 위치해서 유난히 따뜻함과 나눔이 절실해지는 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홀로 보내는 크리스마스는 생각만 해도 참 쓸쓸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시는 크리스마스 때마다 누구보다 외롭고 슬펐던 사람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빅토리아 시대 개관 시인 테니슨의 AHH를 추모하며가 바로 그 시입니다. AHH를 추모하며는 총 2916행 133편의 시로 구성된 긴 연작시입니다. 이 시는 가장 사랑한 친구이자 누구보다 자신의 재능을 아끼고 지지해 주던 조언자인 아서 할람이 1833년 22살의 나이에 갑작스럽게 사망하자 테니슨이 큰 충격과 상실감에 시달리며 17년이란 오랜 기간에 걸쳐 써내려간 애도시입니다. 여기에서 AHH는 친구의 이름 아서 헨리 할람의 약자입니다. 이 시는 우리에게 슬픔과 상실 그리고 애도의 의미를 알려주는 영문학사상 가장 유명한 애도시 중 하나이며 133편의 시들 중 가장 인상 깊고 유명한 시들은 친구 없이 맞이하는 매해 크리스마스마다 적어내려간 시들입니다. 우선 친구가 죽은 바로 그 해 1833년 크리스마스에 쓴 28번 시를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이 가까워지는 때 달은 숨어 있고 밤은 고요한데 안개 속에 서로 화답하며 언덕에서 언덕으로 울리는 크리스마스 종소리. 먼 곳과 가까운 곳, 초원과 황무지 위로 네 곳 마을에서 네 가지 종소리 들려오다 마치 나와 소리 사이 문이 닫히는 듯 사라진다. 바람에 실려온 소리는 네 가지로 변하여 이제 커지다 또 이제 줄어들며 평화와 선의, 선의와 평화, 평화와 선의를 모든 이들에게 전한다. 올해는 잠들었다 고통 속에 일어나면서 거의 깨어나지 않기를 바랬다. 저 종소리를 다시 듣기 전 삶을 놓아버리고 싶었다. 그러나 즐겁고 즐거운 성탄의 종소리는 어린 시절 나를 사로잡았듯 괴로운 내 영혼을 건드리며 기쁨 어린 슬픔으로 내게 다가온다. 성직자의 아들로 태어나 종교적 분위기에서 자라난 테니슨에게
크리스마스는 참으로 각별한 명절이었습니다. 이 시에서 표현한 대로 시인은 어린 시절부터 성탄을 축하하는 종소리가 울리면 그 즐겁고 즐거운 소리에 영혼이 깨어나는 듯 느끼며 기쁘게 크리스마스를 맞이했던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친구를 잃은 시인은 더 이상 그 종소리를 예전의 순수한 기쁨으로 맞이할 수 없게 됩니다. 평화와 선의를 알리는 종소리를 들어도 시인은 자신과 소리 사이에 문이 닫혀버린 듯 느끼고 심지어 종소리를 다시 듣기 전에 삶을 놓아버리고 싶은 충동마저 느낍니다. 고통스럽게 깨어나느니 차라리 영원히 잠들고 싶은 노골적인 죽음의 유혹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 시의 뒤를 잇는 30번 시에서는 크리스마스의 전통적인 행사인 크리스마스 캐롤을 부르다 친구 생각으로 눈물 흘리는 시인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지난해 그와 함께 불렀던 즐거운 그 노래를 부르다가 친구가 없는 빈자리를 느끼며 미처 노래를 끝내지 못한 채 오열하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여러 가지의 상실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일상의 작은 상실도 그것이 상실인 한 우리를 충분히 불안하고 슬프게 만듭니다. 하물며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커다란 상실은 우리를 분노와 절망 그리고 깊은 우울에 빠지게 합니다. 엘리자베스 퀴블러-로스는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후 보통 5단계의 변화를 경험한다고 말합니다. 상실 자체를 부인하는 1단계와 분노하는 2단계, 심리적 타협을 시도하는 3단계, 우울해지는 4단계, 그리고 현실을 받아들이는 마지막 5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상실의 경험은 사람마다 상황마다 차이가 크고 각 개인마다 다른 내용으로 진행됩니다. 그렇지만 보통 사람들은 이 5단계의 큰 변화를 거치며 상실을 극복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5단계 이후 현실을 받아들이게 될 때조차도 여전히 상실의 상처는 우리 존재의 일부로 남아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이의 부재는 그 무엇으로도 대체될 수 없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체험은 자아와 세계에 대한 인식을 크게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상실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그 변화는 극적으로 체험됩니다. 상실 이후 세상이 너무도 달라 보여서 자신이 살아가는 것이 꿈인지 사실인지 구분하기 힘들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살아있는 것에 대한 이런 비현실적인 느낌과 함께 너무나 견디기 힘든 외로움도 몰려옵니다. 소중했던 존재가 사라지고 빈자리만 남았을 때의 상실감은 그 어느 것으로도 채워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작가 C.S. 루이스는 부인이 죽었을 때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외로움이 너무 압도적이어서 사람들이 자신에게 말 걸지 않고 그저 옆에 있어주기만을 바랬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누가 옆에 있건 도움을 주건 상관없이 애도는 고통스럽고 아픔으로 가득한 개인적인 여정입니다. 물론 떠나간 사람과의 사랑에 대한 기억, 건강하고 행복했던 순간에 대한 기억이 잠시나마 위로가 되고 슬픔을 잊게 해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억도 결국은 홀로 상실을 마주해야 한다는 그 차가운 현실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지는 못합니다. 상실이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 그 슬픔 역시 쉽게 부인하거나 단순하게 처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차라리 슬픔과 대화하고 슬픔과 관계 맺는 것이 자연스럽게 그 상실을 극복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상실 이후의 슬픔은 당연한 것이기에 이것을 표현하고 상실을 인정하며 그 정서를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슬픔과 관계 맺는 점진적인 과정 속에서 슬픔은 천천히 누그러지고 변형되어서 삶과 사랑을 향한 욕구로 자연스럽게 이행될 수 있는 것입니다. 친구를 잃은 후 시간이 흘러 테니스는 무엇인가를 잃어버린 느낌 속에 조용히 다시 크리스마스를 맞이합니다. 78번시 4-5연에서 그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누구에게 비탄의 흔적이 있는가? 눈물 한 방울, 고통의 자국 하나 없다. 오, 슬픔이여, 슬픔도 이을 수 있는가? 오, 비애여, 비애도 덜어낼 수 있는가? 오, 마지막 후회여, 후회는 사라질 수 있겠지. 아니야, 모든 알 수 없는 구조와 관계 속에 후회는 여전히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후회의 오랜 눈물은 말라버렸다. 캐롤을 노래하지 못하고 눈물만 흘리던 첫 해의 모습에서 이제는 그 오래 흘리던 눈물도 말라버릴 만큼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시인의 가슴 속에는 비탄과 슬픔, 비애가 그대로 남아있고 후회 역시 사라지지 않은 채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제 더 이상 눈물 흘리지 않으며 무엇보다도 슬픔을 노래하는 것이 친구에 대한 추모이자 다시 삶을 살아가게 해주는 방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물론 78번 시 이후에도 테니스는 여전히 친구와의 기억에 집착하고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을 알면서도 그가 다시 살아오기를 기대하며 친구의 영혼과 만나 대화하는 상상에 탐닉합니다. 그러나 테니스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차츰차츰 어떻게 상실을 다뤄나가야 할지를 터득하게 됩니다. 즉, 상실을 회피하거나 통제할 수는 없지만 그 상실을 표현함으로써 상실을 이겨내고 삶을 진전시키는 법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셰익스피어는 맥베스에서 슬픔에게 언어를 입혀라. 말하지 못하는 비탄은 수군덕대며 가득 차버린 가슴을 터져버리게 만들 테니까 라고 표현합니다. 즉, 슬픔의 언어를 입히는 작업은 터질 것 같은 가슴에 표현이라는 출구를 마련하여 슬픔을 극복하며 새로운 이해와 희망으로 향하는 길을 열어준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상실감을 언어로 표현하는 것은 그 자체로 슬픔을 바라보며 치유하는 행위입니다. 테니스는 17년간 바로 이 치유 행위에 몰두하면서 슬픔을 극복하고 자신과 세계를 긍정하고 수용하는 모습으로 변화해 갑니다. 105번 시에는 바로 그러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 시의 3, 4연에서
테니스는 다시 맞게 된 크리스마스를 이렇게 노래합니다. 더 이상 헤매이는 슬픔에 빠져 가면과 몸짓으로 정겨운 시간을 남용하지 않으리라. 시간이 지나가듯 장소도 바뀌고 쓸모없는 연관성은 끊어져 버렸기에 근심이 사소한 그림자들을 드리우게 하라. 이를 통해 우리의 삶 대부분이 드러날 것이며 내가 사랑했던 밤은 조금 남겨두어 엄숙하게 과거를 향하게 하리라. 테니스는 이 대목에서 시간이 흐르고 친구와 함께하던 장소에서도 벗어나 모든 과거와의 연관이 사라진 현재의 자신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자신이 더 이상 슬픔에 사로잡혀 현재의 정겨운 시간을 망칠 수는 없음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과거를 추념하는 슬픔의 밤은 조금만 남겨두기로 하고 그 대신 삶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소한 근심들로 주의를 이동합니다. 테니슨이 표현한 삶의 사소한 그림자들을 제대로 바라보고 다뤄나가는 것이 현실을 살아가는 자의 힘과 능력입니다. 상실이 불러일으킨 충격과 상처가 크면 클수록 우리는 이 상대적으로 사소해 보이는 현실로 돌아오지 못하고 삶과의 괴리 속에서 헤매게 됩니다. 진정한 애도는 바로 이러한 괴리를 인지하고 현실로 돌아오는 것, 즉 슬픔을 놓아버리는 것에서 완성됩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대상, 마음을 주는 대상에게 의지하면서 그를 붙듭니다. 사랑하는 대상은 우리 삶의 의미와 가치를 드러내주기에 그 대상을 꼭 붙드는 것은 당연하면서도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대상이 사라졌을 때 우리는 붙드는 것과는 정반대의 방식, 즉 떠나보내는 방식을 취해야 합니다. 슬픔은 떠나보내기를 요구합니다. 시인 sartre는 나무들이 하나하나 나뭇잎을 떨구듯 떠나보냄은 자연스러운 해방이고 완성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오랜 애도 끝에 이 사실을 깨달은 테니스는 106번 시에서 드디어 슬픔을 놓아버리면서 매년 아프게 맞이했던 그 크리스마스를 마무리합니다. 크리스마스를 넘어 새해를 희망하는 106번 시는 죽음이 삶을 열어주고 끝은 시작으로 이어진다는 거부할 수 없는 진실을 노래합니다. 이 시의 앞부분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종이여, 날아가는 구름, 얼어붙은 빛을 거친 하늘 향해 요란히 울려보내라. 오늘 밤 한 해가 사라져가니 종이여, 그렇게 떠나가도록 요란히 울려보내라. 낡은 것 울려보내고 새로운 것 울려맞아라. 덮인 눈 너머로 종이여 복되게 울려 퍼져라. 떠나는 해 떠나가게 하고 거짓은 울려보내고 진실은 울려맞아라. 더 이상 보지 못할 이들을 그리는 마음 앗아가는 슬픔 울려보내라. 가진 자와 없는 자의 갈등 울려보내고 모든 이들의 구원을 울려맞아라. 이 시를 읽으면 앞서 28번 시에서 친구를 잃고서 다시는 종소리를 듣고 싶지 않다던 테니슨이 참으로
많은 변화를 겪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보지 못할 일을 그리워하지 않겠노라 다짐합니다. 그는 더 나아가 당당하게 종을 울려 낡은 것 울려 보내고 새로운 것 울려 맡기를 기원합니다. 원문에서 떠나가는 해는 3인칭 남성 대명사 힘으로 표시됩니다. 즉, 테니스는 떠나가는 해와 함께 자신의 친구도 함께 떠나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테니스는 오랜 애도 기간 동안 자신의 슬픔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다양한 슬픔을 바라보고 공감하게 되면서 인간과 세계에 대한 깊은 이해와 성찰로 나가게 됩니다. 이 시 후반부에서 테니스는 자신의 슬픔뿐만 아니라 이 세계의 많은 슬픔들, 빈부 갈등이나 정치적 반목, 가난과 질병과 전쟁 등을 떠나보내고 진리와 정의, 자유와 평화, 모든 이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는 마음을 표현합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슬픔에 대한 떠나보냄이 일어나면서 삶에 대한 전면적인 수용과 이해, 확장과 성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슬픔은 이런 면에서 보면 역설적이게도 희망을 일깨우는 예리한 힘입니다. 나의 고통 속에서 타인의 절망을 보며 아픔에 대한 깊은 이해 속에서 타인을 향해 위로의 손을 내밀게 한다는 점에서 슬픔은 우리를 근원적으로 연결해주는 또 하나의 가능성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상실의 언어의 옷을 입혀 그 고통을 명료하게 하고 어루만지고 소통하면서 슬픔을 떠나보낼 수 있고 또 떠나보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슬픔을 떠나보내면서 우리는 다시금 우리를 기다리는 삶, 더 깊어지고 넓어진 세계를 향해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삶을 향해 나가는 여러분 모두의 매일의 한 걸음을 응원하며 여러분의 삶이 테니스의 표현대로 낡은 것 울려보내고 새로운 것 울려 맞는 끝없는 시작과 출발의 여정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해 봅니다. 건강과 평온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바라면서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